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이제 3차 신경 제도 중에서 3차 신경 그 운동핵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팔해탈의 과정이 이제 너무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좀 지루한 맛이 있죠? 아주 그냥 아주 솔직하게 다 지루하시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 공모변차 해탈과 이제 파해탈 부분은 이 파해탈 부분은 지금까지 거의 우리 그 기존 불교계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공무변처 해탈의 이와 같은 구체적인 그 심리법들은 더욱더 다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거는 정리를 좀 하고 가자 싶어서 여러분들 좀 지루하신 줄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진도를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좀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이 감정의 제도 그리고 몸의 제도 물질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그 감정의식과 또 이제 물질로 이루어진 몸이라는 이 구조물의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에는 이 몸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12연기 과정에서 촉수의 취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몸과 감정의 제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촉하고 무수하고 무애하고 무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질식 기반의 수행이고 또 이제 혼의식을 근거로 한 수행법이기 때문에 육식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그 생소한 부분이다. 그렇지만 이 칠식적 현상들을 수행을 하다 보면 누구나 거치게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제도법을 갖다 알지 못하면 그 과정에서 오는 마장을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수행의 한계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지루하시더라도 요 내용 전체적인 그런 세밀하게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찌 보면 큰 어떤 덩어리들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몸이라는 걸 놓고서 영혼의 몸과 육체의 몸 사이를 갖다가 오고 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생사라고 하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식의 틀이 바뀐다라고도 하고 생과 사를 넘나드는 것을 또 윤회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생사를 통해서 쉼 없이 반복되는 그 윤회의 고리를 끊기 위한 노력, 그 첫 번째 노력이 애욕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듯이 애욕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생식세포의 그 성향으로서 애욕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 마음의 습성으로는 촉수의 치를 거쳐온 그런 이 연기 안에서 생겨난 그 습성이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제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것도 힘들거니와 나아가서는 그 윤회를 반복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이 감정적 고뇌 또는 몸의 어떤 병으로 인한 고통 이런 것들을 갖다가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단순하게는 욕정의 제도라는 것에서부터 크게는 윤회를 벗어나는 방법에까지 이 과정의 심지법들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그 삼사신경 운동액을 제도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3차 신경 척수핵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3차 신경 척수핵은 이제 연수에 있는 신경핵이에요. 연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교감신경절을 따라서 이제 그 꼬리뼈 끝까지 내려가 있는 이제 그런 그 신경 경로인데 이 3차 신경 척수액이 하는 기능이 이 얼굴의 체감각 기능에 관여도 하고 이제 그 머리 쪽 부교감 신경의 중추와 천골 쪽 부교감 신경의 중추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게 신경이 두텁지가 않아요. 3차 신경 척수액이라는 신경 경로가 길이는 거의 뭐 50cm에서 60cm 가까이 긴 그런 길이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경의 다발은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아서 나이가 먹으면서 특히 이제 이 척수액 경로가 약해지죠. 그러면 이제 그때 생겨나는 것이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전립선이 약해지는 거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자궁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런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고 그와 더불어서 나타나는 게 이제 허리병이죠. 허리 통증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3차 신경 척수액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이제 나타나는 일들이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질병과도 연관 있는 이제 신경 경로인데, 그러면서 이 척수액이 또 하는 일이 시상하부의 뇌하수체에다가 이 성선신경총에 이제 그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생식세포의 생성이나 이제 그 활동 또 이제 생식세포의 그 활동을 도와주는 이제 2차 호르몬들의 생성 이제 이런 것들에 관여를 하는데
그 3차 신경 척수액의 그 기능이 약해지면 그런 기능들이 잘 안 돼서 또 그와 연관된 질병들이 이제 생겨난다고 할 수 있죠. 손가락으로는 네 번째 손가락에 해당해요. 사지. 예, 사지가 3차 신경 척수액의 경로에 해당을 한다. 우리 결혼할 때 반지 어디다 껴요? 결혼해본 분들이 대답을, 스님들은 몰라. 예. 이걸 이제 약지라 그러잖아, 그죠? 약지라 그러고.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사지에 그 결혼 반지를 껴주는 것도 결국에는 그 사지의 그 기능을 보강해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3차 신경 척수핵의 기능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반지를 낀다. 예. 그래서 뭐 금반지든 은반지든 뭐 옷반지든 그게 다 몸에 좋은 것들이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사지에 에너지 공급을 해가지고 척수액 경로가 약해지는 거를 갖다가 보완해주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죠. 3차 신경 척수액의 제도는 연수막관법을 활용한다. 그랬죠. 연수막을 이제 하나의 층으로 잘라서 어, 그 연수의 영역을 갖다가 사마타로 관하는 것이죠. 연수는 뒤통수에 있는데 그 뒤통수 안쪽에 이렇게 이제 요 입 라인이죠. 우리 요 이렇게 입 라인을 타고 뒤통수로 들어가면 거기가 이제 연수부인데 거기를 잘라서 이렇게 텅 빈 공간으로 인식하고 연수부의 그 텅 빈 공간을 무념처로 인식하는 것이 이 연수 막관법이죠. 손가락은 엄지로 사지 첫째 마디와 둘째 마디를 지그시 눌러주는 거예요. 엄지로 사지 첫째 마디, 둘째 마디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예. 요게 이제 3차 신경 척수액을 자극하는 인수인법이다. 혀를 아랫니빨 뒤쪽에 살짝 대고 나선 호흡으로 연수까지 숨을 들이쉰다. 숨을 내쉬면서 연수와 천수를 연결한다. 들숨의 백회에서 나선 호흡으로 연수까지 들이쉬고 숨을 내쉬면서 연수에서 꼬리뼈까지 내려오는 등 쪽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경로를 이제 자극하는 거죠. 날숨의 감각이 천수를 훑고 지나가도록 한다. 연수까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연수에서 꼬리뼈로 이렇게 내쉬는데 날숨의 감각이 꼬리뼈를 훑고 지나가는 걸 느낀다. 같이 해봐요. 들이쉬고 연수에서 날숨에 목 타고 등 타고 꼬리뼈까지 다시 연수까지 들이쉬고 이렇게 이제 호흡으로
일차적으로 이제 꼬리뼈까지 이제 자극을 해주는 거죠. 성선신경총이 영입되는 전체 영역을 살펴보고 그 꼬리뼈에 넓적한 그 뼈 부위 전체를 갖다가 살펴보는 거예요. 전립선, 방광, 직장, 신장의 상태를 살펴본다. 혀끝을 아래 이빨 뒤쪽에 살짝 댄 상태에서 시하고 길게 발성한다. 그런 다음 혀를 입천장에 붙이면서 옷하고 짧게 끊어준다. 소리는 크지 않아도 된다. 작은 소리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빨 사이로 바람을 일으킨다. 날숨으로 성선신경총이 자극되는 것과 시의 발성이 천골부에서 동치되도록 한다. 호흡의 느낌과 발성의 진동이 동치되면 전립선, 방광, 직장, 신장 부위에서 냉기가 빠져나간다. 이 호흡을 이제 반복하고 그 시발성을 이렇게 하다 보면 들숨의 연수까지 들이쉬고 이제 수위는 이렇게 한 자세예요. 이 자세에서 들숨의 연수까지 들이쉬고 호흡이 연수에서 꼬리뼈까지 내려가면서 이 시발성의 진동도 똑같이 꼬리뼈까지 내려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 잇몸하고 이빨에서 막 엄청난 찬바람이 나와요. 네? 막 이빨이 시리고 잇몸이 뜰 정도로 그런 냉기가 막 표출이 돼요, 이빨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요 아주 작은 자극으로도 이빨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그 시의 진동을 꼬리뼈까지 이렇게 끌고 가서 꼬리뼈에서 꼬리뼈 안쪽에 그러니까 이제 아랫배 쪽이죠. 아랫배 쪽을 갖다가 살펴보면 거기서 전립선, 방광, 이 신장, 직장 이런 그 부위에서 이게 이제 성선신경총이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그 연결된 장부들이거든요. 엄청난 냉기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그냥 식여. 그러면서 이제 그 전립선 같은 경우는 한 이렇게 큰 밤톨만 하죠. 큰 밤톨만한 그 덩어리가 그 전립선 부위에서 얼음장처럼 이렇게 덩어진진 상태로 인식이 돼요. 예. 그때는 아주 뭐 막 몸이 막 완전 오돌오돌오돌오돌 이렇게 떨릴 정도로 그렇게 강한 그 냉기운들이 이제 예? 표출이 돼요. 그것이 다 빠져나가야 돼. 그런 냉기운들이. 예. 이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그 부위에 있는 그 냉기들을 갖다가
뽑아내기 위해서는 아주 그 과정이 아주 복잡하고 힘들어요. 응? 그리고 쉽지도 않아, 그게. 그만큼 효율적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시옷 발성이죠. 시옷 발성. 이게 이제 우리 애기들 오줌 누을 때 시하고 오줌 누잖아. 그 시소리는 그 방광하고 성선신경총을 자극하는 소리예요. 그거 자체가. 근데 이제 호흡으로 연수에서부터 꼬리뼈까지 내려가고 이빨 울림 소리로 이제 시소리가 같이 이렇게 꼬리뼈에서 만나도록 발성을 해주면 거기서 3차신경 척수액에 이제 그 척수액 경로의 신경이죠. 이것이 유입되는 모든 장부에서부터 이제 순화가 일어난다. 그 전립선이 뭐 비대하다, 뭐 안 좋다, 뭐 또 전립선에 뭐 암이 걸렸다 이런 분들한테도 요게 대단히 아주 좋아요.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전립선이고 여성 같은 경우는 자궁이에요. 같은 이제 장부인데 그 부위를 제도하는데 지금 요 공법이 쓰인다. 그래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전립선, 방광, 식장, 신장 부위에서 냉기가 빠져나가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이빨 사이에서 찬바람이 느껴지고 이제 먼저 이빨에서 찬바람이 느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밑에서 냉기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빨이 시릴 정도로 찬바람이 일어나서 발성과 함께 빠져나간다. 냉기가 해소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이빨의 냉기가 사라지면 척수액이 제도된 것이다. 3차 신경 척수액은 사랑니와 연결되어 있다. 척수액 경로가 약해질 때 사랑니가 돋아난다. 때문에 사랑니를 함부로 빼면 안 된다. 시한 다음에는 이제 발성을 끊을 때는 옷하고 혀를 입천장에 요 윗니빨 뒤쪽에 붙여줘요. 옷. 혀끝을 입천장에 붙여주는 그 옷의 그 발성은 뇌하수체를 자극해요. 그러니까 시옷이라는 이 자음은 뇌하수체와 3차 신경 척수액 경로를 갖다가 서로 자극해주는 그런 발성이다. 그것이 시옷 발성의 이제 몸 안에서의 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뇌하수체도 제도가 되고 3차 신경 척수액 경로도 제도가 되고 또 이제 3차 신경 중내액 경로, 3차 신경 주감각액 경로, 3차 신경 운동액 경로까지 같이 다 제도가 되면 이게 이제 비로소 이 욕정을 제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다. 이 욕정을 유발시키는 이 신경 경로와 호르몬 상태들을 갖다가 이제 제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이죠. 생식세포가 생겨나는 경로가 제도되면 욕정이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 생식세포를 제도할 수 있는 근기가 갖춰진 것이다. 정을 제도해서 생체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체약법이다. 이제 정자와 난자를 제도해서 생체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법을 체약법이라 그래요. 체약법을 통해 정이 제도되면 환정을 이루었다 말한다. 이 체약법은 이제 중국의 전진 도가에서도 이걸 체약법이라 그러고 달마대사도 이 법을 체약의 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3차 신경 척수의 경로를 강화시키고 생식 호르몬을 생체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욕정의 근본을 갖다가 제도하는 이런 방법으로 수행을 했고 그럼으로써 이제 12연기 과정에서는 무해할 수 있는 근기를 갖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밝은 성풍과 선천기, 후천기를 하나로 합쳐서 생식 세포를 생체 에너지로 전환시킨다. 체약법에 대해서는 비비상처 해탈에서 다루어진다. 여기까지는 이제 3차 신경하고 성성신경총을 제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애를 일으킨 생명들은 스스로가 생성해내는 양자 에너지를 주변 공간에 펼쳐 놓는다. 이렇게 펼쳐진 양자 에너지에는 그리움의 파동이 내장되어 있다. 고윤이동수가 비슷한 생명이 그리움이 내장된 양자 파동을 접하게 되면 두 생명이 한 공간에서 만나게 된다. 그런 후에 전체적 원신의 합체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일러 취라 한다. 이게 이제 영혼의 상태에서 이렇게 애심이 일어나면 그 영혼 생명이 갖고 있는 그리움과 외로움, 이것이 이제 양자파동의 형태로 이제 공간에 퍼져 나가고 그 파동이 퍼져 나갈 때 그 파동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생명들이 서로 취의 그런 인연이 되고 그럼으로써 그 두 생명이 영혼의 상태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 그런 이제 생명을 이제 복합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애에서 이렇게 무애하는 방법이 이와 같듯이 또 무치란 이제 취를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려면 먼저 애심을 제도를 해야 되고 무애하면 무치가 저절로 이루어져요. 하지만 그렇지 못했으면 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치를 행해야 되는데 취의 과정에서 무치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요. 이제 먼저 일체감과 충족감, 충만감에 대해 무치하고
취가 이루어지면 이제 일순간에 애심이 사라진다. 그리움과 갈망이 씌어지고 그 자리를 일체감과 충만감이 채워준다. 일체감은 공통의 공감대를 통해 형성된다. 공통의 공감대는 고요진동수가 일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충만감은 밝은 성품 에너지가 증폭되면서 생겨난다. 이 상태에서 생각이 공유되면 그때부터 충족감이 생겨난다. 이 과정에서 무치하는 것은 일체감, 충만감, 충족감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려면 본성과 감정을 분리해야 한다. 먼저 본성을 세워서 감정을 비추고 본성에 몰입해서 감정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무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과정을 단계적으로 행해야 한다. 애심이 씌어졌을 때 본성을 비추어주면 가장 좋다. 갈망과 그리움이 씌어진 자리에서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본성이 현존한다. 그 상태를 누리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이 시간이 오래가지 않는다. 잠시 유지되다가 금방 사라진다. 일체감이 일어나서 본성의 자리를 차지해버리기 때문이다. 안정을 추구하는 생명들은 이 과정에서 본성의 끈을 잡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생명들은 일체감에 빠져서 본성을 망각해버린다. 이것을 애욕에 빠졌다라고 말한다. 이 상태에서 본성을 인식하면 본성을 주체로 해서 치유의 과정을 지켜본다. 밝은 성품이 증폭되면서 기쁨이 커지는 것을 지켜보고 혼의 시간에 내재된 다른 감정들을 지켜본다. 그런 다음 본성으로 비춰준다. 밝은 성품이 증폭하면 충만감이 더 커진다. 이때에도 충만감에 빠지지 말고 본성으로 비춰준다. 본성이 인식의 주체가 되면 생각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충족감이 연계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무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일단 일체감이 일어나면 본성을 인식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때는 이미 애욕에 빠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애욕에 빠지게 되면 충만감과 충족감이 연계돼서 일어난다. 그 상태에서는 무치를 이루기가 더욱더 어려워진다. 이 그리움과 갈망이 씌어졌을 때, 그때 이제, 그, 번뇌가 끊어진, 그, 무념, 무심의 그 상태가 자연적으로 나타나요. 생명의 이 활동 형태에서 이 무념과 무심의 상태가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잠에 들 때, 잠에 떨어질 때,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리고 이렇게 그리움과 갈망이 씌어졌을 때, 이 생사윤회의 과정에서는 죽을 때, 죽고 나서 3일, 그리고 이제 입퇴, 엄마 뱃속으로 들어왔을 때 3일, 이때는 이 무념무심이 자연적으로 그 현존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일반 중생들이 수행을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잠들 때, 깰 때, 그리움과 갈망이 씌어졌을 때, 요 상태에서는 누구나 무념무심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워낙 짧게 찾아와요. 그 시간들이. 어.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지속해 갈 수 있는 근기가 이제 생기지 않고, 이제 어떤 경우는 그 짧은 시간마저도 이거를 심심하다고 느껴. 아이고, 심심해. 무료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그거 축복인데, 그죠? 어떻게 보면. 그 축복의 시간을 그냥, 음, 지나가게 그냥 그렇게 방치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무념무심으로 이렇게 선나와 사마타를 닦는 사람들은 그 찰나의 순간에도 그 무념을 음미할 줄 알고, 그 무심을 의미할 줄 알고, 그래서 그거를 길게 이렇게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그건 자연적으로 찾아오니까 누구에게나 하루에 2번은. 그래서 이제 잠들기 전에도 호흡으로 이렇게 미심으로 이렇게 들이셔서 무념처를 갖다 이렇게 보고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가슴바탕에 무심처를 보고 이거를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잠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완전하게 그 각성이 끊어지는 그 상태가 와요. 그게 짧아. 아, 그러니까 내가 언제 잠들었지를 모르는 때예요. 그게 이제 각성이 끊어진 때거든. 근데 그 짧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각성이 이제 깨어나. 그러면 그 무의식이 활동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각성으로 지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꿈이든 잠을 자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든 그걸 갖다가 그대로 지켜보면서 그 속에서도 무념무심을 갖다가 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무의식 속에서도. 그 나중에는 그게 이제 훈습이 되면 그 끊어지는 시간조차도 줄어들어. 그 잠이 들면서 이렇게 딱 각성이 끊어지는 그 시간조차도 줄어들어 가지고 그냥 인식하지도 못하는 상태에 이미 잠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기는 계속 무념무심을 보면서 생각이 떠오르는 거를 보는데 실제로 그 순간 어느 아주 찰나에 테이프가 딱 끊겨갖고 나는 이미 잠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꿈이나 생시나 다르지 않고 어? 잠을 자는 거나 깨어 있는 거나 다르지 않고 잠을 자면서도 계속 그 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는 인간이라 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식근을 갖고 있고 또 인간의 그 심근을 갖고 있거든요. 그 식근과 심근이라는 바탕 위에 거기에 이제 식의 틀이 팔식의 틀이 이렇게 분할돼 있고 거기 또 칠식의 틀이 더 씌워져 있고 그 위에 또 육식의 틀이 더 씌워져 있어요. 이게 우리가 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칸을 이렇게 6칸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그 위에다가 또 7칸으로 나누어서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또 그 위에다가 6칸으로 또 나누어서 그림을 그려놓고 이 세 장의 그림이 포개진 것 같은 형태로 식과 심과 이 심식이 그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어. 인간이 아니고 뭐 동물이 된다 아니면 신이 된다 그러면 그 그림이 바뀌는 거예요. 신이 되면 이 원의 이 중간 원, 중심 원이 커져요. 인간이 되면 같은 원인데 중심 원이 작아져. 6개로 분리된 건 똑같아. 시계틀이. 예. 감정 같은 경우도 신이 되면 이 감정의 중간 원이 커져. 그리고 나머지 이 테두리하고 중간원 사이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신들은 인간보다 감정이 복잡하지가 않아. 어.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신들도 색계나 욕계 신들은 육식이 있기 때문에 육식의 틀이 또 이렇게 얹혀지는 거죠. 그 식의 구조 안에서 맨 밑에 층의 식단, 8식단과 7식단과 6식단이 경로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육체 안에서는 신경이라는 것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거고, 영혼으로 돌아가면 그 경로가 에너지 경로로 이어지는 거예요. 8식에서 7식으로 올라오는 거는 밝은 성품의 에너지 경로가 쓰여지고, 7식에서 6식으로 올라가는 거는 이 물질 입자가 갖고 있는 전자기 에너지가 7식에서 6식단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전자기 에너지, 밝은 성품, 7식을 중심으로 보면 위쪽은 전자기 에너지, 밑에 쪽은 밝은 성품이잖아요. 이걸 양자 에너지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서 이제 정보가 오르내리는데 우리 육체 안에서는 그것을 신경이 그거를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식의 제도, 업식의 제도, 감정의 제도 이제 이런 것이 행해지려면 그 경로의 제도라는 것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갖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신경으로 이어진 식과 심 또는 식과 식간의 그 신경 경로 체계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제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연기를 거치면서 연기의 단계마다 일으켰던 이 생명의 변화가 그대로 이렇게 답습되고 누적돼서 우리 몸과 마음 안에 이제 쌓여 있어요. 그 흔적들을 관찰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때로는 육식의 관찰, 때로는 칠식의 관찰, 때로는 팔식의 관찰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그것들을 갖다가 제도에 갈 수 있어야 비로소 자기 제도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찾아오는 자연적인 문영과 무심을 누리고 음미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반 중생들은 그걸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이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가면 그
일체감이라는 감정이 이제 생겨나는데, 일체감이 한번 이렇게 이제 일어나면 그 상태에서는 그 감정에 빠지기 때문에 이 본성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능숙한 사람은 어떤 일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일치된 현상을 분리시켜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역량이 있는데, 서투른 사람은 일단 일치가 일어나면 그 현상에 이렇게 딱 빠져가지고 어, 본성을 바라보는 거를 이제 망각하게 된다. 감정을 놓고서 본성과 감정을 분리시켜서 볼 수 있는 노력. 그리고 이제 그러려고 하면 그 감정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장부 기반에서 이제 형성되는 감정, 그리고 이제 대뇌 변형계 기반에서 형성되는 감정, 그리고 욕정처럼 어떤 특정 세포의 습성과 성향으로 일어나는 감정,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이렇게 구분해서 인식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각각의 감정을 제도하기 위한 어떤 경로들, 그리고 영역들, 이걸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 하죠.